안녕하세요. 남편과 마트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이신 여성입니다. 내 딸은 대학병원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고 얼굴을 보기 힘든 정도로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딸이 제대로 먹지 못할까 걱정하며 염려스러워합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자 애지중지로 키워온 외동딸의 결혼 이야기에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부모님의 결혼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고 결혼 문제에 얽힌 일이 있거든요. 내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는 소도시의 슈퍼마켓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큰 슈퍼마켓이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 손님이 많았습니다. 슈퍼마켓은 인기 있었고 부모님은 나가 중학생이 되자 빨간 벽돌 3층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3층에 살았고 2층은 전세를 내셨습니다. 국제 슈퍼는 유명했고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 기사들도 우리 집을 알았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남들과 비교해도 나름 만족스럽게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어 했습니다. 네, 매번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만 미안해. 너도 자꾸 가게 내려가서 과자 좀 가져오라고 할 거잖아. 와, 너무한다. 만일 우리 집이 슈퍼마켓이면 나는 맨날 친구들을 부르고 같이 먹을 거야. 맞아요. 저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슈퍼칩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산대 앞에 앉아서 열심히 돈 계산을 했고 아빠는 부지런히 식료품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상품을 진열하는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는 직원을 채용할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판매와 계산을 하고 직원은 가게 오픈과 가게 내외부 매대의 상품 진열과 정리 청소를 했습니다. 주로 배달된 과일과 야채를 박스째 옮겨야 하는 등 힘쓰는 일이 많았어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라 처음 2명은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었는데요. 다행히 3번째로 온 직원이 제법 야무지게 일을 했어요. 우석이 했나 열이면 우리 화정이 다 겨우 2살 맞는데 애가 참 어른스럽게 고생을 해서 그런가 근성이 있지. 구하라고 그 고아원 나와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우리 가게에서 먹고 재워준다니까 겨우 웃는데. 아휴, 안 됐어. 면접 때 말하는 거 보니까 애가 순하고 손해 보이더만 내일부터 우석기 식사까지 당신이 수고 좀 해줘. 그러게, 반찬에 뭘 하면 좋을까? 우리 9만 먹으면 대충. 해먹어도 되기에 말야.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그리고 달걀 1마리 정도면 충분할까요, 엄마야? 뭘 알아. 누구랑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어.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음 날, 우리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봤어요. 평범하다고 하기엔 미소년에 가까운 얼굴과 호리호리한 체형에 비해 몸이 아주 단단해 보였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외모와 근면 성실함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제 친구들이 우석이 오빠를 만나려고 매일 슈퍼를 찾았죠. 덕분에 저희 슈퍼의 매출도 상승했어요. 화성아, 너네 가게 일하는 오빠 몇 살이야? 나보다 2살 많다고 했으니까. 왜 그리 관심 있어? 그 오빠 진짜 멋지잖아. 슈퍼에서 일하는 건 너무 아까운 몽타주야. 아이고, 계엄석실억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딱 그 오빠지. 우리 언니가 기뻐하겠어. 언니랑 동갑이라고 알려줘야지. 너네 언니가 왜 우리 언니 그 오빠 보려고 맨날 슈퍼를 들러서 우유 사냐? 냉장고에 우유가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이러다가 치즈 공장 차려도 되겠어. 그래서 오빠 이름은 뭐야? 여자 친구는 있어? 몰라. 야, 너 수상해. 우리의 호기심을 내가 커트시키는 거 아니야? 진짜 몰라. 말을 잘 안 친구들이 나를 슈퍼집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석 오빠는 쉬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수행하며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교대로 3층 집에서 식사를 하고 슈퍼로 내려가는 반면 우석 오빠는 항상 교대로 우리 집에 올라왔어요. 주말이나 방학에는 엄마와 함께 밥상을 차리며 오빠를 불러내기도 했죠. 한 번 식사를 끝내면 오빠는 딱 한마디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1층으로 내려가곤 했죠. 2년이 지날 동안 그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 침묵은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부모님과 이웃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침묵은 나의 마음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내렸는데 우산을 가져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버스를 내리는 순간 커다란 우산이 내려졌어요. 우석 오빠, 엄마가 보냈다고 해요. 아니, 아빠가 보낸 거지. 너도 비를 맞지 않도록 오니가 그냥 나와봤어. 그날 오빠는 한 달에 2번은 쉬는 날이었어. 할 일 없이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저를 위해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어. 30걸음도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어. 촌스러울 만큼 마음이 뛰는 그 순간, 왜 우리 집은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도 이렇게 가까운 걸까? 둘이 함께 걷는 길이 끝없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허전한 소망이 나를 감싸 안았어. 이런 마음이 맴돌며 그날 밤은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대입 학력고사 전날 수험생들에게 떡을 선물하는 관례가 있었어. 그날 우석이가 오빠와 계단에서 마주쳤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작업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합격 기원 스티커 떡을 꺼내줬어. 내가 찹쌀떡을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의 감동은 치열한 학생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날부터 내 눈길은 어쩌면 모르게 우석이 오빠를 향했고 나는 학업 능력 시험을 망친 후 재수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 날, 평범한 날 심리지옥 소식에 낙심하고 있었던 제게 우석 오빠가 다가와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화정아, 여기서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오빠, 나 망했어. 대학에 떨어졌어. 이제 어떡해? 내 인생 어떡해? 제가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에 오빠는 당황했지만 혼자서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몰라 했습니다. 저는 굳이 서로 좋게 떠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오빠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섞여 문지름이 되었고 얼마 후 고개를 들었을 때 콧물이 쑥삭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코에서 펑하고 터지는 쪽지 봉지에 매우 놀라 했는지 옆구리에 힘을 뺀 채 방귀가 퍽퍽 튀어나왔어요. 이 사건은 진짜 일어난 일이었어요. 숨을 쉬면서 코에서 콧물이 튀자 방귀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펑뿡, 펑뿡, 콧물과 방귀가 어울리는 화음을 연중해야 했죠. 우석 오빠 앞에서 이 참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너무 놀라 오빠를 쳐다보다가 다시 콧물이 부풀어 오를 때 오빠는 참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웃음 말았습니다. 제가 분노한 얼굴로 울음을 준비했을 때 오빠는 큰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러르는 것도 따위와 같이 흥분된 말로 결말을 이었습니다. 귀여워. 응, 오빠. 방금 내 추한 모습은 다 잊어줘, 제발. 레드선, 그래 레드선. 난 벌써 다 잊었어. 그러니까 너도 오늘 시험 결과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너도 해, 레드선. 대학교 낙방추. 재수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던 저에게 우석이 오빠가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어요. 우석이 오빠와 함께라면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오빠가 쉬는 날이면 학원까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냉면도 사 먹고 만두도 사 먹는 게 저희들의 전부였지만 저에겐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오빠, 나 꼭 대학 붙을 거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나 대학 합격 통지표 받기만 하면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라고, 오빠랑 사귄다고,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너무 앞서가지. 아니, 일단 지금이 시간에 집중해. 오빠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꼭 가야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해야지 부모님께 당당하게 오빠와 연애하겠다는 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2년째 전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배우는 뷰티 아트가 있는데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메이크업 기술을 갈고 닦아 우석 오빠 앞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부모님께 오빠와 만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며 난리를 치더군요. 아이가 미쳤구나. 애가 얘가 고생을 안 해봐서 지금 뭘 하는지 몰라. 라며 지적하셨습니다. 엄마는 근면성실히 사람이 태어나면 우석이 오빠라고 내 친구가 했을 때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고 했잖아. 라며 인정해 주셨고 아빠는 선하고 순하다. 면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빠는 적어도 사람이 양심 있으면 인정하겠지만 내가 틀린 말은 안 했잖아. 라고 말씀하셨고 화정은 그분 들리고 맞고 양심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만 좋아서 결혼되는 것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맺을 때 자신의 가정이 없는 고아를 내 딸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화정은 아빠가 다를 줄 알았지만 실망했습니다. 아빠도 똑같아. 엄마나 아빠나 다 속물들이 토할 것 같아. 우석이 오빠와의 연애를 환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와 아빠는 당장 우석이 오빠를 집으로 불러서 야단을 치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애가 천리 없으면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애를 말렸어야지. 정말 실망이다. 우석아 나는 널 가족처럼 생각하고 널 믿었는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앞으로 우리 화정이 안 만날 거지? 응, 약속해. 약속하면 용서하마.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를 생각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 미쳤구나. 감히 누굴 넘봐. 아빠가 우석 오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바람에 오빠가 방바닥에 부러졌어요. 화가 끝까지 난 아빠는 씩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나가, 내가 도둑을 집에 두었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사장님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얼굴 꼴다 보기 싫다. 나가, 당장. 오빠는 눈물을 훔치면서 2층 자기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고로 부모가 뜯어. 자식이 자랄수록 마음은 끝없이 타오르게 되는 법이죠. 저는 조용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기색을 주시하다가 가족들이 잠들기 시작할 때 형의 방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말대로 잠시 시간을 벌어두고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우리 형제는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죠. 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는 서로에게 필수적인 사람이니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습지도 않게 사랑스러웠어요. 야반도주를 택했어요. 새벽이 서레이야 말랐을 때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단문이 편지를 남겨두었고 대학은 휴학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을 찾아오지 못할 서울로 바싹 달아났습니다. 우성 형이 축적해온 돈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결혼 대신 혼인신고를 하였어요. 저는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남편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화정아, 힘이 듭니까? 넌 그런 힘들음을 아직 몰라요. 나는 이런 일로 날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내게는 담긴 단어가 있어요. 노페인 노게인, 모든 일에는 성공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해도 형만 있는 거면 됩니다. 나는 내 결정과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어요. 원래 꿈조차 없는 녀석이지만 너희 부모님을 보고 꿈이 생겼어요. 그 꿈, 내가 말한 거지요? 너희 부모님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가 걱정 없이 웃게 만드는 그런 꿈이요. 가정 안정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에요. 와, 진짜 어렵지 않아요. 너랑 함께라면 문제 없어요. 응, 오빠 꿈이 내 꿈이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솔직히, 그때 고된 시기였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다정하고 성실했어요. 그때 3년 만에 임신을 하고 산달이 생긴 후,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을 때 우연히 고향 친구 미니를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미니가 사촌 언니를 만나러 병원에 왔던 것이었죠. 야, 김하정. 너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우석 오빠랑 도망쳤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맞았구나. 와, 대박이다. 우석 오빠는 주인집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야? 왜 앞을 노논순이야? 야, 너야말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배불뚝이 산모 앞에 두고 아이 미안하네. 이런 데서 널 볼 줄 몰랐는데. 우리 집 대표로 사촌 언니 보러 왔다가 월척을 낚을 줄이야. 월척이 아니고 너 태교에 몹시 유해한 아이구나. 우리 애가 들으면 어떡해? 말 좀 예쁘게 해줄래? 근데 너희 부모님은 아시겠지? 너 임신한 거 모르는 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미안해. 미니야, 너 나를 못 봤다고 해. 내가 널 본다는 말 하지 마. 너 봤다가 나 보니까 다 속이 불편해져서 이야기하지 마.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입이 싸서 별명이 사스있던 미니는 곧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제가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해졌고, 미니의 고자질로 부모님은 곧장 서울로 제가 엄마를 보는데 당연히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구나 첫 출산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었던 참이었어요. 아이 모진고사 아무리 그래도 내 혼자 애를 낳으려고 해. 내가 부모가 없어 친척이 없어. 왜 너 혼자 애를 낳아? 엄마 나 혼자 아니야. 우석이 오빠 일 마치면 올 거야. 휴, 우석이가 친정 엄마니 걔가 미역국을 끓여줘 목욕을 시켜줘. 걔가 뭘 알아서. 너는 정말이 엄마 속을 얼마나 섞여야 철이드니. 엄마 가슴 찢어지는 거 보고도 이럴 거야. 엄마 우리 남편 욕할 거면 집에 가. 아빠도 우리 인정 안 하면 안 볼 거야. 어이구 열려놨어. 엄마 배 아파. 저는 무사히 딸을 낳았고 제 딸이 복덩이랑 그랬는지 딸의 출산을 계기로 부모님과도 화해로 했습니다. 우리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부모님도 결국 딸과 남편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저희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슈퍼마켓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네 가해가 새로웠어요.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 동네도 재개발의 바람을 따라 저희 집이 있던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국제 슈퍼는 이제 아파트 2층에 자리한 국제마트로 변모했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차곡차곡 나았어요. 그동안 남편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부모님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과 문화센터에 출근을 하며 심신이 평화롭다고 느끼셨고 사위를 잘 대해주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보,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을 한다던데 당신은 어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가정적이라. 나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더라. 나 안 잘생겼어. 당신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뭐야, 그럼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는 거야? 아니야. 내 친구 미니도 정숙이 언니도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이 날 좋아하니까 일부러 장난치는 거겠지. 아휴, 당신도 참. 남편은 제가 남편 바보라서 그렇다지만 내 눈에는 정말 완벽한 남자거든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남편이 꿈꾸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은 우리 집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어요. 재개발로 아파트와 상가마트 분양권을 갖게 되었고 집안 살림도 나아졌어요. 누구를 닮았는지 딸은 머리도 비상하고 집중력도 좋아서 학교 성적이 항상 좋았어요.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특출난 재능으로 1등을 차지해서 마치 밥 먹는 것처럼 했던 것이 급기야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그래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우수한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그냥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는 어떻게 믿어도 내 딸이 서울대 의과대학생이라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랍다고. 진짜 대단하다. 신통방통하게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뛰어난 아이가 나오다니 분명하게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가 있을 거야. 아빠는 모든 것이 우리 집안에 피땀 흘려 얻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제대로 공부했으면 의대의 길이 남았을 텐데 부끄럽지 않은데 제발 멈춰. 정말이지 할머니, 엄마, 나 내일 서울로 가면 여름 방학 때나 그럴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다툴 거야. 우리 딸 짐이 다 사용됐어. 응, 엄마요, 여보, 우리 내일 서울에 가도록 해서 예전에 살았던 동네도 한번 둘러보고 오자. 그때 엄마 아빠는 나의 기숙사를 보러 온 것이고 두 사람의 애정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벌써 20년이 지났어. 신림동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단칸방은 여전히 행복해 보이네. 그렇지.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젖병을 들고 울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너는 아직도 변한 게 없어? 자기도 이제 서두르고 싶다. 서울로 가자. 같아, 진짜. 할머니도 데려가 주시면 행복했어. 딸이 보고 싶을 때면 주말에 서울로 가기도 했고 방학 때는 함께 여행 다니기도 했어. 우리 딸은 학교에서 별명이 열심히 공부하는 독종이라고 불렸어. 교내 식당에서 혼밥을 하면서 공부도 했지.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병원 내과 레지던트가 됐어. 레지던트 2년차가 되자 딸은 너무 바쁜 나머지 집에 통한 적이 없어서 얼굴을 못 보게 됐어. 나는 진짜 잘하겠지. 그냥 지켜보자고 생각했어. 시크하고 다정한 사람이랑 말이야. 이렇게 됐어도 욕심이 좀 많아. 하지만 고상하고 멋있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파트너를 만날 필요가 있어. 사장님은 여유 있고 중요한 시기에 여유가 없겠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약 좀 보내주는 것도 좋을 거야. 국시 통과하고 자리 잡으면 선 있을 거야. 그러면 아주 좋겠지. 너가 못 해봤던 일을 딸에게 해주고 싶어 보이네. 그런데 휴학하고 미팅은 못 해봤으니 쉬운 휴식도 필요하겠어. 결혼했는데 아까워요. 그렇게 아깝다니. 그래서 이제라도 결혼을 물러나 주세요. 아이야, 여보, 농담도 못하겠네요. 통 넘어가지 못하는 딸아이를 보러 우리 둘이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 갔을 때였어요. 딸은 우리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반가워하더군요. 나이스 타이밍이었어요. 안 그래도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었는데 잘 됐어요. 뭐, 소개시켜줄 사람. 혹시 애인 있다고요? 응, 엄마. 사실 나 인연을 줄곧 좋아했거든. 드디어 우리 같이 사귀기로 했어. 진지하게 잠시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해서 연애는 어떻게 했다는데? 엄마, 전쟁통에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들도 낳았어. 그래. 어떤 사람이야? 나이는 나보다 1살 많은 연구원이야. 신경과학 분야에서 로봇공학 연구를 하고 있나 봐. 아빠도 말 안 붙인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아빠가 아는 게 많은 거야? 나도 다 키워나 왔으니까. 안 그래도 같이 내려갈 타이밍이 눈앞에 와 있는데 때맞춰 엄마 아빠가 오셔서 너무 좋아. 이건 신의 뜻일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중에 엄청 섭섭해할 텐데.
먼저 엄마 아빠를 인사하고 다음에 집으로 초대하면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지 궁금하다. 그래 보이나 봐. 엄마, 나 예뻐진 거 같지 않아? 의국 사람들이 다 그래. 엄청 예뻐졌다고 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그러나 봐. 아, 살다 살다 편리를 다 한다. 그날, 우리 부부는 딸이 소개해준 청년을 만나러 가요. 나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건물에서 나왔다. 한 식당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려서 딸이 들어왔고 뒤이어 그 청년도 함께 들어왔다. 그의 훌륭한 외모와 단단한 어깨는 근사했다. 환영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님 이원재라고 합니다. 그가 인사하자 뭔가 이상했다. 그의 행동은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봤다. 그러니 청년의 팔이 이상했다. 그의 팔에는 손이 없었다. 그가 말했다. 아니요, 이 손이 나의 손입니다.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했지만 그 이후로도 표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이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내 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선잠을 잃었지만 이 사람은 확실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왼팔이 없어도 일을 세 사람이서 하며 착하고 효심이 깊었다. 이 사람은 우리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전문 간병인으로 섬기다가 한 손을 잃었던 사람이었다. 간병까지 척척해내는 사람이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딸은 제 반응에 놀라서 청년의 장점을 두서없이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몰라, 아유, 모르겠다. 의사 딸 둬서 호삼아 누릴 줄 알았지? 이런 경우는 상상도 못해서 여보, 일어나 가자. 그냥 오늘 똥 밟았다고 생각할게요. 나는 절대 두 사람 인정 못해. 자네 앞으로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말게 안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니까. 너무 흥분해서 일어선 나머지 제가 상을 밀어서 상위에 있던 음식들이 마구 뒤엉켜 난장판이 되었어요. 여보, 뭐해? 당장 나가자고. 엄마, 정말 그럴 거야? 이대로 나가면 우리 다시 못 봐, 얼씨고, 협박이냐? 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네. 협박 하나도 안 무섭다. 내가 정신이 아니야. 미친 것. 저는 방문을 확 열어 제끼고 씩씩거리며 한 식당의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예요. 오른팔이 없는 청년이 저를 따라 나오더니 어머님, 쟤 혹시 8년 전에 만난 적 있죠? 뭐? 8년 전? 무슨 소린가? 8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거기 인터체인지에서 자네가 그걸 어떻게? 그때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을 꺼내 드렸는데 맞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까만색 SM5차가 오른쪽에서 나가는 인터체인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빗줄기가 우리 뒤를 쫓아오면서 눈앞이 갈 길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경남 장유에 사는 이종사촌 오빠가 집들이를 해주기 위해 초대해줬던 그날의 밤이 떠올랐죠. 맞아, 그 야구 모자를 꺼내 줬던 거구나. 그때 나는 팔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글거리는 비 맞는 밤길을 운전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무섭지 않아. 천천히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그때는 그랬을까? 어둡고 비 오는 길 위에 우릴 따라오는 트럭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도 껑충 뛰어넘어가서 사고를 벗어났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고 차 안에서 누운 채 도로에 퍼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의 힘으로는 그를 끌어내기 힘들었지만 차 부딪히는 소리와 발소리를 들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두 다리로 전화를 걸어 일일 그를 부르러 왔더니 우리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하얀 얼굴이 보였어요. 24뱉는 청년이었어요. 남편을 구해 주십시오. 남편을 편히 앉게 하고 전복된 남편의 차문을 열어 재를 꺼내 주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남편을 구해 다시 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두 사람이 차로 들어갔어요.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고 의식을 잃은 남편을 힘들게 끌어내는 순간 둘의 무게 때문인지 차가 철컹 하는 소리를 내며 전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 같고 혼란스러운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혼돈하고 정신을 잃은 시점이었는데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에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서 나중에 꿰매야 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쉽게 부상당했고 그때 우리를 구해준 청년이 궁금했어요. 간호사님, 우리와 함께 온 청년이 어디 갔나요? 초록색 모자를 쓴 1대 2살 나이의 청년이었어요. 김하정 씨나 전우석 씨 맞죠? 우리 병원으로 두 분이 함께 온 것 같은데요. 이 병원에는 두 분만 왔었는데요. 응급실에서 구해준 청년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종 잊어버리고 무제 끼고 걷어버리고 그런데 그땐 추가 재난 생명력을 지금부터 꼭 알아야 되겠어요. 실제로 옆에 바다에 있는 신생과 행성에서 이용하시는 간호사가 정말로 도와줬다면 그들이 손길을 건네줄 수 있도록 하여 이야기에는 마음대로 떠나버리더군요. 어째서 이러니 그랜지 올스트의 삼트넷의 핑라노전 삼트넷 이라고 그리하여 작가가 열정에 취해 그림이 틀렸다면 그러면 작가가 왜 했을지 몰라 바로 정신을 차릴 거야. 그때 차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바로 스스로를 다돌아가서 없을 때 다른 이불로 한껏 겨워져 있어라. 쟁이 사랑 노래 32회는 파트너들에게 많은 것일 센서 촉과와 아달. 인투 1코트 5, 엔트 2 방법. 면 상세할수록 불필록할수록 황혼 니집 나고 사석이 자주 고업. 우리는 느슨했던 것 같아요. 사단 너무 멀리서 응시해야 합니다. 왜 혹시 선생님을 일처리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할까요? 아무도 우리를 바꿀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게 나오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믿어줘야 할까? 저희 모두가 전진할 필요가 없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날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란 말이 안 돼요.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던 죄가 풀렸을 때 감격한 기분을 기억합니다. 함께 해준 것을 생각하며 맨 오른팔을 손잡고 뭐든 계속 수업이므로면 이런 능구들한 인연이 지속한다면 편안하게 내려갈 줄 아는 마음 키우가는 거죠. 변혁다체 일을 하고 기간적인 비난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맡긴 것 같았어. 매우 많은 우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나는 즉시 푹신을 생각했더니 그 위치기하 호드행 더 가고 싶어졌어요. 저의 기억에서 그 비소년의 손을 알고 오빠가 알 수 없는 완전한 29가 감사하다라는 말만 너네 완전 감사해요. 그러한 미안한 진실은 남편이 그 오른팔을 잃었을 때 저의 안티지하던 그리고 우연했던 어깨 위력이 병상을 것이다. 해주면서 제가 절벽을 했을 때 나 자신을 다 잃어버 개머어 의하지 록 일을. 남편의 기억에는 없을 청년은 주린 옆에서 손을 쥐고 있었고 남편은 인지 잘 모르고 고맙다고 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나의 손을 쥐지 않던 그 핸들을 남편이 고속 달리기를 하며 고맙다 고마해요 꼬마 날씨 고마워 이들은 돌아가서 앉아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그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얘기들을 나눠보자. 그리하면 어떻게 살았니? 저는 용서했어. 서성이는 지원 장면도 없네요. 처음엔 왜 나에게 일이 일어났을까 후회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나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 됐어. 때론 절반인들이도 누가 하라고 하는 일 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일조차 일상이란 생각이 든다면 또 이래도 그날 그 취누다면 나는 겸허하게 두 분을 구할 것이 맞아 않으면 길게 그의 일처리에 약점 끼고 여질이 그의 일이니 많은 능구들만 있어요. 명료해졌다. 이상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고 저는 아직 살아있고 남은 게 많았거든요.
다리도 멀쩡하고 제가 손비인데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이 절단됐으니 그나마 천만다행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엄마,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 엄마가 바보였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충격을 받으실 것을 알았겠지만 제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가 미리 말했으면 우리 엄마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 그럼 자기가 우리 아빠 생명의 은인인 것도 몰랐겠지. 우리 계획은 성공한 거야. 역시 난 지니어스, 똑똑해. 아이고, 남사스럽게.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피트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 야구 선수인데 한쪽 팔이 없다는 게 믿겨. 그것도 메이저 리그에서 뛰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세계대전 때 일이니까 까마득한 옛날이긴 하지. 피트 그레이를 영입할 때 구단주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스카우터들이 선영이 후만남 방식으로 일단 구단에 입단시키고 봤대. 구단주는 계약하는 자리에서 처음 그 선수를 보게 됐겠지. 그런데 파이 하나밖에 없어. 그 주인공 바라본 팀 주인은 여러분에 대해 실망스러운데 그것을 어딘가에서 벤치마킹해서 잘했네 하고 대견한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 서핑하거나 배드민턴을 칠 줄 안다니 세상 일이 참으로 신기하군요. 실제로 이 분야에 일하는 분들은 임파바 손발 재배위치 환자들을 돕기 위해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손과 다리는 이미 움직임을 잘 흉내내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고나 싸움으로 손발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로봇 기술을 이용하여 촉감을 부여하는 연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신체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것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연구 분야는 정말 멋지고 중요한 일일세요. 물론 부모님께서 상용화되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결혼을 찬성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애의 4번째 생명의 은인이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돕고 지지해 주신 그 청년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말할 때 교사로선 출신한 사돈, 교수로 재임 중인 다른 사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그저 송구스러워 할 뿐입니다. 사돈님 이야기대로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가끔 말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민준이가 다시 희망을 되찾아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봐서 저 또한 행복합니다. 8년 전에 만난 그들이 가족이 되는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겠죠? 그리고 제 손자 덕분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위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도 제 손자가 항상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주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문진을 당신을 살펴봤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며느리일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면 누구와도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만 했기 때문에 가사 일은 서툴러요. 예쁘게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회의가 끝난 후 딸의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난 날, 그가 머리에 하나카 없다고 해서 제가 어떤 짓을 했나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반성하고 감사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되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머니의 생일이라고 비사위를 불러와 가족 생일을 보냈는데 어머니는 또 저를 놀려대셨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악마가 되도록 우리를 애지중지한 거야? 그러고서 왜 딸이 결혼 준비할 때 그랬니? 사랑 이상의 것이 어디 있다고 말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줘도 왜 사랑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어머니. 그만 그런 말 하면 낙서지. 왜 그래? 정말 사회 앞에서 좀 고상하게 입고 싶은데 고상은 패단. 당신 야반도주 해봤는데 당신의 과감한 면을 볼 수 있겠군요. 두 분의 러브스토리 정말 재미있어요. 기대되지 않아요. 아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엄마. 주책이 그만 좀 해주세요. 민준아, 너희 장인장은 애를 낳고 뒤늦게 결혼식을. 아 엄마. 지금도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시던 장인 장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 흘리시던 눈물의 의미를 알아서 마음이 아파하니 이를 풀어드리기 위해 일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네 농담을 신중한 말로 받아들이려나요? 이거 정말 부끄럽군요. 네, 정말 그만 좀 놀리지 마세요. 이런 것에 역전회세를 풀기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문의 피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에 빠져서 믿음직하게 밀어붙이듯이 딸아이의 성격은 어린 시절의 저와 매우 닮아 있었죠. 그렇게 저희 딸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백발의 노인으로 변해버린 부모님을 보며 한 사위와 곱게 장식한 며느리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흰 가운 대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가 백설공주처럼 부케를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결혼식을 보았던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올라요. 부모님의 뒤늦은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 것 같은데 결혼식 당일에는 아버지를 보지 못해서 걱정했었어요. 남편과도 서로 말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봐 조바심이 났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차가 막힌 듯해서 결혼식장에 늦게 도착했었어요. 그 모습은 뭐야? 되게 멋진데? 축하한다. 애비는 식은땀 흘릴 때까지 늦게 왔는데 부인 안 왔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볼까 받지 못했잖아. 핵화 보답하기 위해 더 정진해야 해야겠다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더 잘 살겠다고 약속했다. 사이좋은 부부 되겠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인생에서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해. 결혼식 나오는 데는 담담하는 것 같아. 제게도 부모님이 제대한 희망 이런 걸 느꼈을 텐데 감동받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결혼할 때도 그랬을 거야. 우리 애들이라도 평화롭게 살면 좋을 텐데. 응. 난 그복가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 결심해 알아. 나도 본인과 결혼했던 것에 대해 자랑스럽고 태도가 좋아. 사위를 너무 기다리면서 눈물 받을 뻔했지. 결혼식에서도 부모님도 그랬을 텐데 앞으로 부모님을 위해 계속해서 줄을 서야겠어요. 부모님의 뒤늦은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 것 같은데 결혼식 당일에는 아버지를 보지 못해서 걱정했었어요. 남편과도 서로 말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봐 조바심이 났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차가 막힌 듯해서 결혼식장에 늦게 도착했었어요. 더 잘할 것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할 것이다. 이제야 자식만을 알게 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딸과 사위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의지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